안녕하십니까. 예일튜브의 김기도입니다. 오늘은 사랑니나 과잉치 혹은 여러 치아를 발치할 때 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니는 왜 뽑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많으신데, 이 영상은 뽑기로 결심하고 나서 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나중에 다시 사랑니는 왜 뽑아야 되는지, 과잉치는 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영상을 올릴 테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발치 전에 술과 담배는 하루 정도는 좀 삼가를 해주셔서 컨디션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나시면 몸이 많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곪거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날부터 좀 컨디션 관리 좀 해주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 수술 전 당뇨, 고혈압, 혈액순환제, 간, 신장 관련 질환이 있다든가 골다공증, 임신, 수유 여부들은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주셔야지 저희가 알고 대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스피린이나 기넥신 같이 혈액순환제를 드실 경우도 또한 저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야지 저희가 그에 합당한 대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 발치 당일은 좀 외부 일정을 좀 삼가하시고요. 사우나나 운동,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은 일주일 정도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많은 분들이 뽑고 나서 어디까지 안 하는 게 좋냐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건 사람마다는 틀려요. 어느 정도는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좀 조심하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랑니 빼고 그때 일상생활 자체는 다 하긴 했어요. 이렇게 좀 띵띵 붓고 많이 아팠지만 못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건 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거. 기왕이면 조금 몸 관리를 해서 몸을 좀 치유력을 좀 높일 수 있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발치 시에는 드릴도 입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뼈도 좀 깎아야 되고 치아도 깎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소리도 좀 나고 불편한 느낌도 좀 납니다. 이게 다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자, 여섯 번째, 이 마취를 해도 이 치아가 이게 나오면서 뼈를 강하게 압박하는데 그 압박한 느낌이 좀 심한 통증처럼 좀 느껴져요. 마취를 해도 만지거나 좀 이게 절개를 할 때 그런 절개한 걸 또 이렇게 뜯어내거나 할 때 그 느낌은 다 납니다. 아프지가 않을 뿐이지. 그리고 심지어 좀 치아가 나올 때는 강한 압박감에 의해서 좀 통증처럼 좀 심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 정상적인 거니까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시술 중에 다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정상이에요. 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다 지금은 순간적으로 좀 아플 수 있습니다.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자, 수술 중 이제 환자가 좀 불안하죠.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환자가 불안하다고 해서 머리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손을 올려서 제 손을 치거나, 환자에게 포가 덮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움직이다 보면은 제 손을 치거나 그러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많으세요. 그러면 제가 손에 칼을 들고 있어서 그래서 칼을 찔리신 분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치기 때문에 제 칼을 놓칩니다. 놓치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환자 얼굴로 떨어지겠죠. 절대 그런 일이 있으셔는 안 되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좀 불편하시니까 환자 이렇게 얼굴을 트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원치 않는 혀라든가 볼 부위에 굉장히 심한 큰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혹 시술 중에 사랑니 발치 중에 입을 다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절대 위험하십니다. 드릴을 이렇게 뼈를 삭제하고 있는데 입을 다물어 버리시면,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발치는 이제 날카로운 칼이나 드릴을 환자 입에다 넣어야 되는 굉장히 집중력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의사도 이걸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아주 편하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매번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집중하면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도 그런 의사의 집중력 유지를 위해서 핸드폰은 꺼주셔야 되고요. 진동도 안 돼요. 진동도 하다 보면 진동이 울리면은 집중력이 제가 흐트러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반드시 꺼주시고요. 불필요한 몸짓이라든가 소리는 삼가해 주세요. 이게 제가 발치 중에 환자가 불필요한 몸짓이나 소리를 지르게 되면 제가 놀라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들고 있던 칼 같은 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발치를 하려면 사랑니는 저 목구멍 안쪽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 손이 2개가 들어가야 되고요, 드릴도 들어가야 되고, 또 옆에서 도와주는 저희 직원 선생님의 손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을 좀 강제로 크게 벌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강제로 입을 크게 벌려서 제가 정확히 보이고, 그리고 정확한 기구 위치를 잡고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끝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러더라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환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프기 때문에, 입술이 좀 아프기 때문에 뭐 바세린을 발라달라든가 좀 하실 수 있는데, 바세린을 바르면요, 그 바세린이 그 수술용 장갑에, 고무 장갑에 묻으면은 이게 손이 미끄러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라드릴 수가 없습니다. 뽑고 나서 내일 입술 띵띵 붓고 좀 붓고 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안전한 시술이 먼저입니다. 환자의 불안함이나 좀 불편함보다는 안전한 게 훨씬 더 먼저입니다. 안전한 시술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술 중에 제가 좀 환자분이나 직원분들이 좀 집중하지 못하거나 저의 이제 집중력을 흐트리는 행위를 하면 제가 좀 강하게 주의를 요구할 겁니다. 예, 제가 좀 그러더라도 너무 좀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환자분이 좀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뭐 아까 말했던 뭐 입을 다물려고 한다거나 불필요한 움직임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야지만 이게 안전하게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의 권리이기 때문에 시술 중에는 제 지시에 잘 따라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사랑니 주변에는 이제 신경도 많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 동맥, 정맥도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하고 나서 예상치 않게 피가 좀 많이 날 수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게 사람 몸은 100이면 100명이 다 틀립니다. 그 혈관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뭐 발치할 때마다 매번 그런 걸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핸드폰 제조업체에서 만들었지만, 그리고 핸드폰은 100이면 100 그 선이 지나가는 위치가 다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사람 100이면 100 혈관 위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발치 중에 굉장히 심한 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거기다 그 피를 멈추기 위해서 이제 스폰지 형태의 지혈제라든가 아니면 지혈 주사, 뭐 항생제, 진통제를 주사를 처방한다든가 뭐 약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비용이 좀 나갑니다. 한 3-4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환자가 절개하고서 피가 나니까 막 환자가 이렇게 막 피가 나는데 갑자기 제가 거기다 대고 환자 잠깐 좀 일어나 보세요. 지금 피가 엄청나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재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시술 중에 제가 환자의 동의 없이 만약 필요하다면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도 좀 미리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12번. 자, 사랑니를 뽑을 때 사랑니 앞치아가 많이 썩었거나 아니면 그 앞치아의 금리나 도자기가 매우 불량한 상태는 사랑니를 뽑다가 그 앞치아를 상하게 부러지거나 그 보철물이 빠질 수가 있어요. 사랑니는 저 목구멍에 있기 때문에 그 앞쪽으로 입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치아가 건강했다면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치아가 파절될 만큼, 작은 충격에도 파절될 만큼 이미 충치가 심하거나 아니면은 그 파절될 만큼 그 보철물이 빠질 만큼 이미 보철물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치아는 치료가 필요한 치아였기 때문에 그 치아를 치료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거. 자, 사랑니 발치 후에 치아 뿌리가 좀 남을 수 있어요. 사랑니는 저 목구멍 안쪽에 있기 때문에 뽑다가 정 기구가 안 들어가면은 한 2-3mm 이내의 뿌리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보통 문제를 일으키는 건 치아 머리 부위거든요. 머리 부위 때문에 음식물이 끼고, 아니면 머리 부위가 뼛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혹을 생성시킨다거나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서, 보통 뿌리가 한 몇 밀리미터 이내에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되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수술 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수술 후는 절대 금연하셔야 됩니다. 금연이 반드시 필요하세요. 뭐 한 2, 3일 금연했으니까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또 사람에 따라 차이가 큰데 무조건 일주일은 그냥 금연하셔야 되고요. 2, 3주 돼서 이제 사람에 따라 금연이 하실 수도 있고 뭐 좀 하셔도 되긴 하는데 뭐 그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저는 좀 가급적 2, 3주는 좀 금연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연이 정 힘드시면 저희 병원에서 이제 금연약을 처방해 드리니까 금연약을 좀 드시면서 한 2, 3주는 꼭 참아 드리길 권유 드릴게요. 그리고 수술 부위를 절대 건들지 마세요. 이게 또 수술을 하시면은 이게 볼을 제껴서 이렇게 보신다거나 혀로 이렇게 대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절개를 가해서 꼬맸는데 거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자꾸 당기면 그 꼬매놓은 부위가 터지겠죠. 볼을 제껴서 이렇게 본다거나 혀로 댄다거나 하면 그 부위에 살이 이렇게 계속 들썩들썩거릴 거고 그 장력이 발생해서 터지게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침 뱉는 행위, 빨대, 빨아먹는 아이스크림 같은 이제 빠는 행위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빨을 대면 볼과 이게 주변에 근육을 써서 이렇게 쫙 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 봉합해 놓은 부위가 이렇게 움직여서 터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발치한 부위에는 발치를 했으면 그 텅 빈 공간인데 거기가 이제 피가 잘 이렇게 안착돼서 그 피에 의해서 잘 치유가 되는데 그 피가 쑥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입안에 음압이 발생해가지고 쑥 빠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담배도 마찬가지. 담배를 피는 것도 담배를 피면은 담배 안 좋은 성분들이 그 입안 상처에 바로 닿죠. 상처가 나면은 그 거기다 모래를 쳐보세요. 곪을 수밖에 없어요. 담배를 피는 행위는 입안 상처에다 그냥 모래 뿌리는 거랑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빠는 행위는 아까 빠는 거 하지 말라는 것처럼 입안에 그 꼬매놓은 걸 터지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입안에 잘 아물라고 혈병이 그 피가 잘 차야 되는데 그거를 빠지게 하면서 잘 아물지 못하게 돼요.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요, 그 다음날 피가 많이 나게 돼서 뭐 응급실 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꼭 담배 피지 말라고 했는데 커피 같은 거 드시지 말라고 했는데 거즈 물고 피 멈췄네 하고 바로 그냥 다 담배 피시거나 아니면 이제 커피를 빨대로 쭉 빠시거나 해서 피가 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거의 그 다음날 피 많이 났다고 많이 불평하거나 많이 컴플레인 하시는 환자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담배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뭐 피만 좀 나면은 또 상관없는데 이 건조 발치와라는 게 생겨요. 건조 발치와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의 뼈는 반드시 연조직으로 덮여 있어야 돼요. 근데 치아를 뽑았으면 그 뼈가 드러나게 됩니다. 거기는 재빨리 그 피가 코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담배 같은 걸 피게 되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가 안착되지 않고 쑥 빠져버려요. 통째로. 진짜 이렇게 쑥 빠집니다. 그러면은 뼈가 드러나게 되고 거기는 치조골 염증이 발생하게 돼요. 이게 상당히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뭐 환자분이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의 책임을 묻는데 이거는 거의 99.9% 환자의 책임입니다. 저희가 이 지시사항을 잘 지키지 않으셔서 발생한 환자의 책임이에요. 안타깝게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건조 발치화가 한번 발생하면 이 통증이 굉장히 뭐 한 달, 두 달 동안 극심하게 갑니다.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병원에 오셔서 소독약을 그 안에다가 통증을 줄여드리는 약이 있어요. 그걸 매일 교체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피를 내서 그 피가 다시 코팅이 돼서 살이 잘 안착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또 이제 자연스럽게 잘 낫습니다. 뭐 다 결국은 치유는 다 돼요. 하지만 그 한두 달 굉장히 고생이 심하다는 거.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을 꼬매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구강 외과용 실은 이제 거기에 음식물이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뻣뻣한 실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혀라든가 볼에 굉장히 거슬려요. 하지만 다른 실보다 감염에 강한 재질이라서 좀 불가피하므로 좀 이해해 주세요. 자, 6번째. 수술 부위는 아마 양치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그 양치하면 많이 아프고 붓고 하시니까 또 꼬매놓고 한 부위가 또 상처가 나고 터질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헥사메딘이란 용액을
저희가 가글액을 처방해 드릴 건데, 뭐 저희가 처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약국에서 사셔도 돼요. 이건 처방전 없이도 사실 수 있는 약인데, 그거를 2-3분 정도 가볍게 머금고 계세요. 너무 잘하신다고 세게 우물우물 하시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볼이나 주변의 근육이 움직여서 그 상처 부위를 터지게 하거나 오히려 그 안에 잘 고여있던 피떡을 빠지게 함으로써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세게 우물우물 하지 말고 그 부위를 가볍게 그냥 2-3분 정도 이렇게 머금고만 계시면 돼요. 자, 저희가 처방하는 약이 조금 속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환자들이 문의가 많은데, 그 약은 저희가 처방할 세서 불편하신 게 아니고요. 그 약은 저희가 처방해드릴 수 있는 약 중에서 가장 검증되고 안전하고 보편적인 약이에요. 저희가 일부러 뭐 세게 처방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약을 처방하는 거고, 그 약은 속이 좀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다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절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저는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좀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이게 사람에 따라 자장면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좀 허기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대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좀 차이가 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절대 문제가 되거나 그 자장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처럼 약에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간혹 좀 심하게 불편하실 수도 있고 구역질이 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약 먹으면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부대껴요. 저도 막 술하고 나서 저도 먹지 않습니까? 저도 사랑니 다 뽑았는데 반드시 전부 복용해드리길 권해드립니다. 예, 뭐 정 불편하시면은 뭐 좀 약을 기간을 줄인다거나 하실 수 있는데, 환자의 본인 몸을 생각하시면 전부 복용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위턱 사랑니를 발치하거나 이제 위턱 치아를 위치아를 발치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상악동염이에요. 상악동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안과 이 코 상악동하고는 굉장히 뼈가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치하고 나면 그 안쪽까지 구멍이 뚫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사랑니 뽑고 나서 집에 가셔서 물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 그게 코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흥 하면은 그 콧바람이 입안으로 새거나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제 말대로 따라 하시면 다 잘 낫습니다. 다 잘 나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럴 경우 절대 코를 세게 풀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가볍게 그냥 콧물을 닦아주는 정도. 콧물을 그냥 가볍게 닦아주는 정도 하시고, 제 말 잘 들으시면 이것도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다 시술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뼈가 얇아서 생기는 불가피한 경우이기 때문에 생겼을 경우 제 지시를 잘 따라주시고 보통 한두 달 내로 다 충분히 잘 낫습니다. 그리고 아래턱 사랑니 발치 시 가장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감각 이상이에요. 보통 입술이나 뭐 턱끝 혹은 혀, 뭐 볼 쪽 이런데 이제 감각이 저리저리해지거나 뭐 감각이 좀 둔해지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좀 마취가 덜 풀린 것처럼. 그래서 보통 사랑니 같은 발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날 병원에 와주셔야 돼요. 와주셔야지 제가 대처를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뭐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제 지시를 잘 따르고 제가 시키신 대로 잘 따르시면 다 잘 낫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다 그 정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다 능력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단지 제가 시키신 대로 좀 약을 다 잘 드시고 제가 오랄 때 잘 오시고 하시면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시술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10번째, 이제 발치하고 나서 보통 한두 달이 됐으니까 이제 뭐 다 나섰겠지 하는데, 실제로 그 발치 안에 찬 그 피떡이 뼈로 다 대체되는 데는 한 4개월 이상은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혹 한 달 됐으니까 나서 괜찮겠지 하고서 이제 뭐 무리가 가는 행위, 뭐 과음을 한다든가 그러신 분들이 한 달 있다 거기가 이제 부어서 오세요. 그 유가 조직이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절대 뭐 한두 달 됐다고 뭐 2, 3주 됐다, 뭐 한 달 됐다고 해서 절대 과음하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2, 3주 되고 한 달 됐으면 일상생활로 돌아오셔도 되지만 몸에 너무 무리가 가는 행위가 있으시면 한 달 이후에도 굶을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 11번째가 이제 저희 병원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니 발치라든가 임플란트 수술 같이 보통 타원에서는 하기 힘든 수술들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 다른 데에서 다른 병원에서 좀 그런 자료들이라든가 좀 강의라든가 요청을 좀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환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용으로 영상을 쓰기도 해요. 하지만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환자의 얼굴이 드러나거나 한 거는 절대 철저히 배제하고 방사선 사진이라든가 입 구내 안 촬영물만 쓸 테니까 이런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여기까지 제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 가시면은 저희 발치 전에 꼭 저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이런 점에 대해서 이건 이해가 안 가더라 물어보시면 다시 친절히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이해가 됐으면은 그 밑에 서명란에 서명을 해주셔야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제 시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예. 시술 잘 받으시고요. 아까도 항상 말했지만 제 말만 잘 따르시면 다 안전하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